안녕하십니까, 공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대기업 현장직 취업의 필수 스펙인 국가기술 자격증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공부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급면 백전백승이라고 국가기술 자격 문제의 출제 유형이나 성격부터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우선 저는 공부 시작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좀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출제 문제 중에 30%는 관연도 문제은행제에서 출제되고요. 그 다음 35% 정도는 관연도 기출문제가 변형되어서 출제됩니다. 나머지 35% 정도가 새롭게 출제된 문제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와 변형 문제는 거의 다 맞춘다고 보시고, 새롭게 출제된 문제는 운 좋아서 찍은 게 맞거나 아는 문제가 나와서 맞춘다면 충분히 70점 이상대로 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많은 필기 공부 방법, 노하우가 공유되어 있는데요. 저도 몇 개를 봤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아닌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자격증 공부 방법이랍시고 알려주는 것 중에 이 문구는 절대 바로 걸음이다. 뭐냐 하면 일주일 만에 기사시험 합격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 90% 뻥일 확률이 높아요. 산업 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기능사급도 아니고 기사급을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보다 조금 더 했는데 그냥 일주일 했다고 과장되게 표현했거나 업계 종사자로서 조금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노베이스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기사급 필기를 합격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 하루 공부 시간을 9시간, 10시간씩 하면은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폰 만지고 딴 생각할 시간을 제외한 순수 공부 시간이 하루 10시간은 되면은 일주일 만에 기사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합니까? 그런 공부머리였으면은 의대나 로스쿨을 갔겠죠. 안 그런가요?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한번 보면 잘 안 까먹는 두뇌의 소유자라면은 일주일 만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일주일 만에 기사급 자격증을 합격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준 시절부터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공부 방법과 노하우를 사실대로 공유를 하고요, 필기 공부 방법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기능사급 시험은 하루 공부해서 합격한 경험도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루 공부하고 시험 치고 60점을 합격했어요. 산업기사는 한 2주 정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1년 1회차 시험에서도 기사급 시험을 17일 정도 공부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책 한 권 안 사고 필기 합격한 방법은 바로 10년치 관연도 문제 2회 반복입니다. 너무 흔한 노하우라서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난치라는 게 아니고 여태 모든 방법을 다 뒤져보고 해봤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10년치를 2회도 반복하시면 필기시험은 65점에서 75점 사이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2주하고 3일을 더 공부했어요. 마지막 2일은 5단만 공부했습니다.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은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루에 3시간 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주 만에 합격을 했지만 10년치 2회덕을 더 빨리 돌릴수록 수험 기간은 줄어들겠죠. 물론 공부 기간을 오래 잡고 최고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죠. 제가 왜 1주는 어렵고 2주 이상 기간을 잡으라는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흔한 스펙인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기사급 관연도 한 회차의 전체 문제 수는 120문제고 한 문제당 넉넉히 1분을 잡아도 120분, 즉 2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좀 더 빠르게 봐서 30초에 한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1시간이 걸립니다. 1년에 3번 시험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1년치를 다 본다면 3시간이 걸려요. 10년치는 그러면 30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에 순수 5시간을 공부한다 쳐도 6일을 소요하게 됩니다. 즉 일주일이죠. 하루에 5시간 풀 공부를 해서 1년치를 완독하고 이해하셔야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쉽지 않겠죠? 일반인은 넉넉히 2주 이상은 잡으셔야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0년치 기출문제 이해독입니다.
시간이 더 급하신 분들은 8년치만이라도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저 공돌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좀 더 디테일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뒤로 가게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자격증 필기시험 공부 노하우 5가지. 첫 번째는 최대한 빠르게 기출문제 10년치를 2회 더 반복해라 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고, 관연도 기출문제를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은 원하는 시험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필기책은 따로 사지 말고 문제 답만 빠르게 외우세요. 자, 두 번째, 관연도 문제풀이는 문제와 답만 외워라. 필기를 관연도 풀이로 공부하시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문제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는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것을 계산하시오, 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국가 자격증 시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서 문항에 있는 4개의 예문을 다 공부하거나 외우려고 합니다. 맞는 답을 찾으시오의 문제는 문제와 답만 외워도 되지만, 틀린 것을 찾으시오의 답은 틀린 답이니까 나머지 3개를 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틀린 답을 찾는 문제도 그냥 문제와 틀린 답을 외우세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은 관연도 문제은행제 출제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 한번 출제된 문제들은 그 문제와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연도 기출문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정답 외에 예문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라는 말입니다. 즉,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에서 맞는 답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2회 정도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즉, 자세히 보면 답이 보인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답스러운 답을 찾는 겁니다. 답스러운 답. 이게 어려우니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59번 문제를 보면은 예문은 쭉 넘어가고 결국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답의 내용을 보면은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다른 작업자가 임의 조작할 수 있게 열쇠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 정답이 보이시나요?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자, 기계를 정지한 후에 잠금 장치까지 했으면 뭔가 정비를 하려고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잠금 장치를 했겠죠.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시동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면은 그럼 사고가 나겠죠. 이런 문제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 비율적으로 이런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들이 10에서 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98번 문제입니다. 자, 건조 설비 나왔고 화재 폭발 예방 나왔고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네요. 답은 2번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조물을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나머지 답들은 뭔가 그럴싸하게 말이 맞지만 이번의 답은 좀 이상함을 느끼시죠? 사고 예방을 준수해야 하는데 뭔가 쉽게 이탈하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이죠. 한 개 더 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4가지 답이 다 답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압력 방출 장치를 7년마다 작동 테스트를 한다 라고 하는데 7년? 7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보통 1년 내지 3년인데 설비를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점검을 안 한다? 자동차도 3년에 한 번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좀 심하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35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이고 기계설비 주위에 재료나 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그럼 재료나 쌓아둔 제품이 옆으로 썰어져서 기계 옆에 있던 작업자가 다치거나 기계에 간섭될 우려가 생기고, 그리고 화학류의 제품이라면 기계 옆에 있으면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겠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 답이 있는 유형의 문제는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다음엔 그냥 눈으로 대충 훑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문제를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해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계산 문제는 과감히 포기해라.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급하게 공부를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맞죠? 이럴 때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계산식 문제입니다. 공부만 잘 한다면 이것만큼 쉬운 문제도 없겠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귀찮은 문제죠. 이럴 때 과감히 포기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계산식의 문제의 비율은 전체 문제에서 적은 회차는 2~3개부터 많으면 4~5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점수를 포기하고 찍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유형의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눈에 익히는 게 더 이득이에요. 대신 여기서 찍을 때 노하우는 2번이나 3번을 찍으세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계산 문제는 2번, 3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기출운영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딱 보면 감이 와요. 아, 이건 계산해야 하는구나. 아, 이건 문제와 답을 외우면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쭉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13.6이에요. 이런 계산 문제는 답이 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도 문제를 줄줄 보다 보면은 계산 문제들의 답이 유독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계산 문제는 답을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답 안에 반전이 있는 게 정답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지선다의 4개의 답 중에 반전이 있는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1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답이 2번입니다. 일단 답이 2번인데 와이어러프 각도는 60도 이상으로 하되 아시겠나요? 하되가 나왔죠. 하되. 이런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반전 유형입니다. 107번 문제를 보시면 철골보 인양시 준수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이고 문항 중에 뭐뭐뭐 위치에만 사용해야 한다가 나오죠. 여기서 뭐뭐에서만 뭐뭐만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보여드릴게요. 58번이고 위험 방지 방법을 묻는 문제고 정답은 1번입니다. 금형에 사용하는 스프링은 반드시 인장영어로 할 것. 여기서 반드시 뭐뭐 꼭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뭐 하되 뭐뭐에서만 뭐뭐 다만 뭐뭐뭐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답으로 찍으세요.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격증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공부 노하우는 말씀드렸죠. 관연도 10년치 문제와 답만 줄줄 외우면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 또 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